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일주일 전이죠. 4월 20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애인의 날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난 회차 저희 방송에서도 장애인의 날로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날 대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 불러달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포털 사이트에 장애인의 날을 검색해보니 이 같은 사전적 정의가 나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 장애인을 이해한다는 것,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한다는 것.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지죠. 장애인 단체들은 기존 장애인의 날이 비장애인의 동정과 시혜의 시선이 깃들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 선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의 차별, 철폐의 날로 불러달라는 거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청취자 여러분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어를 배웁시다 15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첫 곡으로 아이유의 블루밍 듣고 오겠습니다. 뭐해라는 두 글자야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아니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insomnia 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위야 내 목표는 어느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에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그에게 한 번개를 꺼내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이 작품의 지은이 That's me 어쩜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 이 막으로 넘어가게 지금이 그 타이밍 같은 마음인 걸 알아 Rea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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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고르지 마라 Repl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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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유행이 발성이 궁금해 위에 색은 green and blue 어느 손가락으로 말풍선을 띄워 금세 그칠 것 같아 우비가 빠져 어지러워 내게 가득히 채워 띄어쓰기 없이 보낼게 사랑인 것 같아 100만 송이 장미꽃을 나랑 피워볼래 꽃잎에 색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칠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네모칸 꿈 어느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에 취할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네, 코너 1에서는 또 복습을 시작해야겠죠. 네. 지화랑 숫자를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음. 기억. 그쵸. 다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기억, 티귿. 아 잠시만요. 티귿, 비읍, 히읗. 네. 네. 모음.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그쵸. 그 다음, 아의 이. 에, 야의 이. 예, 어의 이. 예, 에, 네. 여의 이. 예. 오의 이. 헐, 왜? 아니지, 왜? 네. 우의 이. 위, 그쵸. 의의 이. 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 아까 티귿해서 왜 멈칫했냐면요. 이건 좀 되게 TMI인데. 옛날에 같이 일하던 분이 제가 티귿이라 해가지고 계속 놀린 거예요. 티읕이다. 그래가지고 순간 이걸 하는데 계속 그 얘기가 생각나서 아, 사고회로가 약간 정지. 아, 순간. 네, 티귿 순간적으로. 혼자 티귿이라 했던 걸 생각하면서 아, 티읕인데. 이래서 웃었어요. 네, 그 다음 인사로 네.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네. 신희 PD님부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만나다 말아요?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박진희입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채율입니다. 와.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생각나는 게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27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내일까지가 저희가 수어 교실을 하는데 오. 접수 기한이 내일까지예요.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해가지고 4월 28일까지 수어 교실 기초반을 우와.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를 배우시다가 이거는 이번에 개강하는 기초반은 청각장애인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네. 네, 강사 선생님이 청각장애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더 집중적으로 더 잘 배우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돼서 만약 관심 있으시면은 옥천군 수어통역센터로 네,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수어 통역 센터로 전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뭐 네. 접수를 해야 되는데 방문 접수해서 아, 방문. 네, 네. 신청서 받고 네, 아마 5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하, 수어 통역 센터는 어느 쪽에 있죠? 보건소, 아,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함께 해주세요. 네, 다음 저희 노래 듣고 벽을 허무는 수다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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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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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아줌마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어? 괜찮아. 난 잔다. 노래가 참 특이하네요. 그죠? 저도 네.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좀 들리는 게 자랑하고 부럽지가 않은 것만 들리고.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방금 들었는데 끝날 때 나 잔다 하고 나 끝났어요. 자랑한다. 이러고 끝나는데 참 이게 신비주의 컨셉인지. 네, 좋았습니다. 네. 또 코너 이어가야겠죠? 네. 네. 청각장애인 또는 수어 사용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벽을 허무는 수다. 이번 주는 상황극 코너를 쉬어가고 벽을 허무는 수다 시간을 더 오래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영화 코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우선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코다는 애플 TV 플러스에서 스트리밍한 작품인데요. 농인 가족 사이에서 성장하는 청인 소녀 루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론 지난 3월 27일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해 화제였죠. 루비의 아버지 역할로 나온 배우 트로이 코처는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는 코다인 이길보라 영화 감독도 인상 깊게 본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루비가 음악 수업과 부모님의 통역 부탁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음악 수업을 포기하는 장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른 장면들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저는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기로는 저는 이 초입 부분에서 이 술집 오빠, 루비 네. 오빠, 그죠? 루비 오빠가 이제 이 청인들 사이에서 청인들이 이제 뭐 먹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갈 사람은 가고 빠질 사람은 빠지는데 뭐 아버지는 뭘 거길 가냐 하는데 나도 갈 수 있다 하고 거길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얼음컵인가 얼음 술잔인가요? 네. 뭔진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루비 오빠 등 뒤에 이렇게 쏟았어요. 흘렸어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의 태도도 문제였긴 했지만 이제 루비 오빠는 보통 심리 같으면은 이렇게 째려보거나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루비 오빠는 화가 났어요. 맞아요. 화가 나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랬는데 넌 조용히 해라 하면서 뭐 이렇게 눈을 내리 까르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루비 오빠는 또 안 들린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손이 나갔죠. 맞아요. 네. 선빵 치셨죠. 그래갖고 원래 보통은 그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은 거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청인들이고
그 중에서 나 혼자만 농인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동료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궁금해하는 맞아요. 표정만 봐요. 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웃네. 이 사람 찡그리네. 이런 식으로 보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보통은 조금 위축돼 있어요. 이 비장애인들 사이에 있으면은 내가 나서면 나서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은 수어통역사 없이 뭔가 혼자서 한다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담하게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 영화 자체에서도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냐? 나도 할 수 있다. 농인이어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자꾸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농인도 굳이 청인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농인이라는 그 장애인이라는 그 시선 때문에 불쌍하다, 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비장애인들의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좀 깨려고 이 영화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연출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런 장면도 있었고. 네. 뭔가 들으면서 저는 위축된다 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가서 영어만 하는 사람들끼리 막 지들끼리 웃고 떠들어. 근데 난 영어를 하나도 몰라. 그럼 저도 솔직히 되게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만 보고 얘네가 웃으면은 약간 따라서 웃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물을 실수로든지 일부러든지 흘렸으면은 진짜 약간 약간 내가 이 자리를 떠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들으면서 루비 오빠가 같이 화를 내니까 그러게 그렇게 좀 뭐 선빵을 때리든 어쨌든 본인의 감정 표현을 하기 어려웠을 부분인데 되게 표현을 잘했다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루비 친구도 있었죠. 네. 루비 친구였어요? 네, 네. 아. 루비 친구가 그런 모습에 더 반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대담한 모습. 네. 네, 그런 모습에 더 반했었을 수도 있고 네.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맞습니다. 어, 저는 그 오빠의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되게 명대사가 있었잖아요. 오빠가 그 청인 사람들이 농인이 하는 방식을 배우게 해? 약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오빠의 태도가 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가니까 좀 많이 멋있고 이해가 많이 갔어요. 왜 우리가 맞춰야 돼? 너네들이 맞춰줘야지. 응.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요. 그 오빠의 태도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코다라고 해도 완전히 농가인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나를 맞춰주면 맞춰줬지 내가 왜 그걸 맞춰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오빠의 태도도 참 사실 보면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모습 자체도 참 멋있다라고도 많이 느꼈고 네. 좀 동생을 많이 위해 주는구나 있어요. 맞아요. 동생한테 일부러 모질게 말한 것도 있고 맞아요. 너가 태어나지 않았었을 때는 훨씬 더 우리 세 식구는 잘 살았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일부러 더 모질게 얘기하는 그 오빠의 모습이 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얘기가 이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솔직히 그런 오빠가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루비가 자기 꿈을 포기하고 가족한테 남아있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오빠가 너 없었을 때도 우리 가족은 잘 살아왔다. 그러니까 네가 너 하고 싶은 거 하러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얘기에 되게 약간 감동도 먹고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 루비가 루비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어쨌든 루비도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서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빠는 루비의 희생이 조금 마음이 아팠었을 거예요. 맞아요. 자꾸 부모님은 루비한테 자꾸 기대려고 하고 또 루비는 또 그거에 맞춰서 여기 남아 있으려고 하고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고 또
부모님은 자기를 어린애처럼 또 음. 보기도 하고 맞아요. 이러니까 내가 또 장남이고 오빠인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은 루비한테만 의지하고 맞아. 이런 모습 자체가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약간 놀랐던 것 같아요. 오빠가 오빠 왜 저렇게 루비한테만 화를 내지 했는데 끝에 가서 약간 이해가 됐어요. 저는 뭐 보면서 이해가 음. 가는데요. 뭐 아. 처음부터 코 달아서 그런가? 그런 게 약간 좀 저는 오빠가 없지만 네. 좀 공감은 되긴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농인 오빠가 있었으면 내가 수어 통역을 하는 동생의 모습을 오빠가 계속 지켜봤었으면 어땠었을까? 뭐 이렇지 않았었을까? 하기도 네. 하고 또 만약에 내가 오빠가 있었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네. 네, 그런 바람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또 마지막에 저기 노래 공연장, 네. 네, 그 음악회죠? 음악회 공연장에서 루비랑 이제 루비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모님하고 이제 저기 오빠, 네. 그 다음에 옆에 친구, 음. 루비 친구 이렇게 해서 넷이서 네. 이 공연을 보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박수 아. 옆에서 박수 치면 네. 보고 나도 그 저절로 따라하고 음. 그 다음에 옆에서 웃으면 나도 밝게 웃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 같아도 만약에 지니 PD님도 지금 이렇게 비장애인의 삶으로 살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농인들만 있는 공간에 지니 PD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농인들이 막 뭐라고 수어를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은 따라 웃으실 거죠. 네. 그렇죠. 보고 따라 웃으실 거 아니에요. 저게 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상황상 따라가면서 웃으실 거잖아요. 네. 이분들도 똑같아요. 나는 이거를 즐기고 싶지만은 이제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즐길 수가 없잖아요. 표정을 보고 그다음 상황을 보고 맞춰서 한단 말이야. 항상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서 주입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 다 내가 맞춰줘야 되는구나.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항상. 삶 자체가 이 평생을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장애 유형 중에선 제일 눈치가 빠른 유형이 청각장애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TV 이제 영화를 보는데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소리가 사라졌을 때 이 루비 아빠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루비 목소리는 안 들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상황이. 근데 루비 아빠잖아요. 루비 아빠가 직접 겪는 상황을 소리를 없앰으로써 연출을 해준 거잖아요. 이 연출을 해주는 그 작가의 의도도 충분히 좋은 연출이었다. 맞아요. 약간 그 상황이 이제 딸이 재능이 있고 하고 싶다는 게 생겼는데 그게 음악이래. 내가 듣지 못하는. 그래서 우선은 딸이 어쨌든 노래를 한다니까 그 공연장을 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진짜 계속 진짜 그 선생님이 1회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들은 눈치를 진짜 많이 본다. 맞아. 근데 그게 저는 영화에서 너무 잘 느껴졌던 게 계속 봐요. 계속.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울면은 약간 왜 울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이런 부분에서 연출을 되게 잘했다고. 그 소리 없어지는 것도 막 딸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영화에서 사운드가 다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방에서 혼자 봤는데 방에 진짜 정적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고 나도 어쨌든 이 순간만큼은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영화에 몰입을 하게 되고 그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약간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청인분들은 청각에 더 네. 눈이 가죠. 청각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시선이 그쪽으로 따라가잖아요. 우리 농인분들은 청각보다는 시각으로 눈이 가요. 네. 그러니까 루비가 입은 빨간 드레스 맞아요. 처음에 처음에 딱 들어왔을 음.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노래 들으면서 뭐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은 드레스 루비가 예쁘다. 입은 드레스 네. 아 예쁘다 이렇게 한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둘이서 듀엣을 하잖아요. 듀엣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네. 나는 안 들리고 근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니까 아 루비가 잘하는 거긴 하구나라고 거기서 조금 진정성이 들어가지 않았었을까. 아. 그래서 이제 딸의 오디션을 밀어준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 만약에 거기서 루비가 뭐 노래를 정말 뭐 그냥 보통 보통의 실력으로 만약에 불렀었으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사람들끼리 이러고 있고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루비한테 뭐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 노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체 다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서서 박수로 환호를 해주고 이러니까 아, 루비가 뭐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정말 잘하는 거구나. 이 꿈을 밀어줘야겠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 오디션을 밀어준 거거든요. 아, 몰랐어요. 그 주변 사람을 보고, 아, 우리 애가 잘하는구나를 파악했을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정을 본다니까요. 네. 이분들은. 표정을 자꾸 읽는다니까. 사람들이 이분들도요. 뭔가를 보면 내가 뭔가 감동이 느껴졌어요.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시각적인 걸로 인해서 본인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이분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린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에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구나 하고서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는 거구나. 거기에서 공감을 하니까 이제 딸의 꿈을 응원해 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탄생한 명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연이 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따로 불러가지고 그렇죠. 노래 불러줘라 이랬는데 이제 목에다 손을 대고 그죠. 이 성대의 진동을 느낀 그쵸. 건가요? 이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 왔다 갔다 악센트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울림이 달라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게 청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오감에서 조금 민감한 편이죠. 네. 그래서 촉감을 좀 더 해서 이제 딸의 목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건데 이걸 느끼면서 그 가사가 네. 무슨 내용인지 말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아빠가. 네, 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진 가사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노래 불러달라 해서 손이 가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울컥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울컥하는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많았었어요. 진짜로. 네. 정말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하고 지희 PD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안 보시면 절대 공감 못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어를 배우신다고 하시면 한 번쯤은 이런 영화도 한번 접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 그 장면이 좀 아름다워요. 네. 저희 아빠도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목소리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이제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 동요 그런 거를 했었을 때 그랬었어요. 이렇게 한번 노래 불러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아버지가 막 느끼시더라고 이렇게 가만히
헐. 그러면서 아 우리 딸이 목소리를 내는구나 하고서는 좀 그런 장면하고 뭔가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어.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나도 그때는 만약에 루비처럼 고등학생이었고 그랬었으면은 좀 더 공감을 했었을 텐데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고 하니까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면도 겹쳐서 좀 마음이 더 뭉클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왜 그 장면이 좋았냐면은 사실 어쨌든 아빠도 되게 노력을 해서 들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 노력이 너무 잘 느껴져서 제가 그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 나를 그래 너 한번 해봐라고 지지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는 너를 믿고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이해해 라고 이렇게 좀 더 많이 보여져가지고 감동적이었어요. 되게. 그쵸. 음. 근데 루빈의 식구들을 보면은 아 참 되게 가족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이렇게 입장을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 입장 네. 코다라는 거를 알고 그다음 루비에 대해서 입장을 잘 들어주는 가정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떤- 코다라고 네. 똑같이 왜냐면 우리 비장인들도 우리 가족마다 네. 뭔가 이제 분위기도 있고 뭔가 이제 사정도 있을 거고 네. 그럼 개인 사생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루비네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루비 말을 좀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못 해줬을 때가 있었어요. 공감을 내가 청인을 공감을 해야 돼? 네가 날 맞춰야지.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고 들어갔거든요, 항상. 넌 날 맞춰야 돼. 네. 너가 학교가 몇 시에 끝나면 아빠는 병원에 갈 거야. 근데 너가 어딜 놀러 가고 이거는 취소해야 돼. 아빠한테 맞춰야 돼. 아빠 이때 해야 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맞춰주는 거를 네.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성격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맞추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독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 생각을 내세워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 저한테는 도전적인 거. 그리고 루비가 그 대사에서 한 말이 있었어요. 가장 공감이 많이 갔던 말은 가족 없이 뭘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 없이 저 혼자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장면이었죠? 자, 그 노래, 그러니까 아. 그 노래 선생님 있죠? 네.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뭔가 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이제 루비가 가족 없이는 뭔가를 해본 적이 없다. 항상 가족들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참 그 말이 참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보면 항상 일상이 통역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항상. 그 도전을 자꾸 해봐야 되는데 도전하는 게 무서웠죠. 근데 그러니까 통역하는 것도 사실상 도전이에요. 다른 낯선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도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통역을 하면서 좀 이 장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장면은 통역하는 그 장면을 네. 뭐랄까 좀 생생하게 담았으면 어땠을까? 어떤 왜냐면은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8살 땐가 7살 때 아버지가 뭐 회사에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렀다 가겠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 걸핏하면 뭘 아프다고 난리야 뭐 이렇게
욕을 했었어요. 걸핏하면 뭐 아프다고 이렇게 그 8살 아이에게? 네. 네. 니네 아빠한테 병원 갔다 오가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 하겠는 맞아.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그니까요. 욕을 먹었잖아. 눈물이 나면서 네. 왜 오니? 말을 못 하겠는 맞아. 거야. 그냥 병원 갔다 오래. 이걸 이렇게 병원 갔다가 회사 나오래 사장님이 이렇게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거를 다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삭히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이런 과정이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욕 먹는 거는 무조건 그냥 네. 일상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사장님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좀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서 네. 뭔가 그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의 루비의 난처한 그런 거를 좀 담았었으면 어땠었을까? 약간 필터링하는 필터링하는 그런 네. 거를 좀 담았었으면 어땠었을까? 그럼 좀 네. 코다 삶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좀 나왔었을 텐데 그 조금 아쉬웠어요. 약간 그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이 코다 영화랑 비슷한 결의 영화를 제가 하나 알거든요. 미라클 밸리에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아빠가 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막 토론회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아빠가 막 욕을 엄청 하는 아니다. 아빠랑 다른 시장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시장님은 좋은 말을 하고 아빠는 막 약간 어쩌라고 너나 잘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그쪽도 뭐 행복하시래요 이런 식으로 필터링해서 말했던 게 이 코다엔 없지만 다른 영화에서 봤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 내가 어렸을 때 뭘 안다고. 네, 그니까. 그 순수한 그 나의 영혼에 있어서 네. 그 순수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다 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성숙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또래 아이들이 뭐 그러면은 네. 뭐 그걸 가지고 힘들어 아. 이게 되는 거. 그렇고 좀 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은 사춘기가 좀 심하게 온 편인가요? 사춘기요. 사춘기는 한번 좀 온 적이 있죠. 고등학교 때. 오, 꽤나 늦게. 항상 뭔가를 다 포기하고 맞췄어야 됐어요. 항상. 네. 우리 부모님한테 있어서 항상 내 거를 미루고 네. 아니면 포기하고 이러고 부모님한테 맞춰주는 게 조금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쌓여갔던 것 같아요. 안 돼, 네. 안 돼. 이게 너는 맞춰야 돼. 이게 내면에서는 좀 쌓여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네. 나는 왜 못 놀아? 음. 나도 놀고 싶은 나이인데 한창 놀아야 될 나이인데 왜 못 놀게 하는 거야? 나를 왜 의사소통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만 나 없으면은 통역사도 있을 텐데 왜 나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고등학교 때 좀 빵 터졌거든요. 어느 시점이었냐면 친구들하고 이제 야자인가요? 네. 네. 야간 그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그거를 끝내고 친구네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갔는데 그때가 뭐 한 10시 좀 넘어서 들어갔죠. 10시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 대뜸 화를 내니까 여자애가 뭐 늦게 다니고 너 때문에 이걸 못했다니 뭐 하면서 책임을 넘기는데 서러운 거. 맞아. 나도 처음으로 고등학교 가서 새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소리 질렀어요.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왜냐면 그냥 소리 지르면 공감을 못 하니까 내가 정말 악이 찼구나 이렇게
정말 서러웠구나, 그 음. 속상했구나, 그거를 눈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음. 눈물 터지면서 막 나는 왜 아빠한테 희생해야 돼? 나는 왜 엄마한테 희생해야 돼? 나는 내 삶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랬죠. 아, 처음으로 그렇게 좀 대들었었어요. 진짜. 처음으로. 그랬더니 네. 놀래죠. 아, 처음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공감을 해주면 참 좋았지만 자존심이 세가지고 또 그래서 더 이렇게 막 극의 상황으로 갔었어요. 아, 갔었는데 네. 그러다 그 다음 날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죠. 나 평생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삶 있고 나도 나중에 나도 결혼하고 내 새끼도 태어나고 나도 가정을 이뤄야 되는 건데 그땐 내가 여기에 없을 수도 있고 자주 못 올 텐데 그러면 매번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맨날 부를 거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생각을 곰곰이 그때 미래를 안 그려보셨던 것 같아요. 미리. 아, 네. 미리 대비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얘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아빠가 조금 아신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내가 딸한테 조금 의지를 좀 낮춰야 됐구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낮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들으면서 진짜 코다 이 내용이랑 너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네. 많이 비슷하고 뭔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죠. 이 코다라는 이 영화 자체는. 저는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 코다에서 루비가 엄마였나? 가족한테 뭐 내가 공짜 통역사냐 이런 식으로 본인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솔직히 속상한 거예요. 본인을 그렇게 지칭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왜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구나. 그쵸. 네. 아무래도 계속 나한테만 의지하고 필요하면 계속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내 삶이 있는데 맞아요. 수어통역사도 9시부터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는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주말이나 뭐 저녁 시간대는 급한 게 아니면은 그 다음날 통역을 미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공짜 통역사 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노래 다른 거 듣고 태연의 스타일라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Love is amazing. You are my starlight. 내 맘을 비춰. 함께 있으면 온종일 꿈꾸는 기분. You are my starlight. 참 행복해져. 선물 같아. 너를 사랑해. 혼자가 익숙했던 회색빛에 나의 하루에 사뿐히 다가와서 날 두드린 그날을 기억해. 빛처럼 날 비춰 어둠에서 나를 깨우곤 같이 맘의 창을 열어줬어. 내 눈에 빛이 잔뜩 찡그린 어색한 얼굴이로 조금씩 웃어보던 너 사랑스러워 참을 수 없었지. 기적처럼 말려난 너를 미소 짓게 해. You are my starlight. 내 맘을 비춰 함께 있으면
네, 마저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지니 PD님 그 메모장 보니까 엄청 네. 빼곡하게 적으셔가지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진짜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었어요. 네. 근데 좀 지금 코너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노래까지 중간에 자르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루비랑 가족이랑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엄마가 아마 루비 엄마가 술에 취해서 있었나? 이랬는데 루비랑 막 울면서 대화를 하는데 루비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도 귀가 안 들렸으면 하고 바랬던 적은 있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엄마가 너가 태어났을 때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고 엄마 엄청 울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루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좀 많이 슬펐던 장면이었어요. 근데 또 루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딱 이 청진기에 무슨 이렇게 장치들을 다 꽂혀 있는 그 아이한테 소리가 들린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농인 부모이고 내가 이제 청인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태어나자. 그러니까 농인이면 같은 농인이면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끈끈하게 해서 더 평생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기는 건데 상처도 덜 받고 엄마도 이랬었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청인이잖아요. 난 농인이고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공감대부터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야 되고 얘가 사회를 이제 나가면서 초등학교, 뭐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 혼자 깨우쳐 나가야 된다는. 얘 혼자 깨우쳐 나가. 엄마가 해야 되는 영역을 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한테 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속상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을까 하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들으면서 이제 농인 자녀가 태어나면 친구 같은 느낌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더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우리만의 또 공동체가 생기는 그 소속감도 되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지금 좀 생각도 했고 되게 생각해보면은 그 엄마도 좀 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농인 자녀였고 그럼 그 엄마의 할머니, 그러니까 그 엄마의 엄마는 청인이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오는 갈등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걱정을 했나? 이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은 청인 부모와 갈등을 한번 겪었어서 걱정이 됐는데 청인 자녀를 또 낳았으니까. 근데 사실 다른 분들도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부부가 청각장애인인데 자녀도 청각장애인일 거야. 유전이 될 거야. 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상처받은 말이 있었어요. 차라리 너가 고아였으면 좋겠다. 이 말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유전은 되는 거 아니니? 검사는 해봤니? 네.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이성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항상 들리는 이야기는 이거 유전은 되는 거 아니니? 검사는 해봤니? 이렇게 하고 부모님하고는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너가 고아였으면 좋겠다. 너까지는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데 네. 가족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있었었어요. 애인이? 그러니까 그쪽 부모님 미친 거 아니야? 분들이 네. 그래서 참 좀 한동안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혐오감이 네, 많이 네.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자기네들이 이제 초대할 거 아니에요, 하객들을. 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창피했던 거야. 아니,
아, 나 진짜. 그런 일들은 네. 많이 그쵸. 들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딸한테도 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엄마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상처들을 얘 홀로 다 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네. 엄마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화나죠? 네. 그리고- 상대 부모가. 그리고 이게 네. 유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혹시 몰라서 검사를 다 받았지만 이 농인 부모라고 해서 100% 유전이 가는 게 아니다. 일반 청인 부부 사이에서도 농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농인 부모와 청인 부모에서 이제 아이가 농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네. 청인 부모가 더 어. 높습니다. 어. 네. 농인 부모 밑에서 농인이 태어나는 것보다 청인 부모 밑에서 농인이 태어나는 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착각을 좀 편견을 네.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저는 근데 왜 더 경험담을 얘기한 거예요. 네. 왜 더 화가 나냐면요. 네. 그 상대방 부모가 진정해. 진정해요. 아, 좀 흥분했네. 네. 아니, 그럼 상대방 부모는 사실 자기 자녀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와 만나는 사람과의 낳을 아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사실 추측도 살짝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야 이게 그러면은 지금 물론 잘 이렇게 되고 있지만 네. 잘 이해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났지만 네. 전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었어요. 아, 그냥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일상이었던 사회였다. 그래서 그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식 개선이 네. 잘 되지 않고 있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이 방송으로 좀 다들 알아갔으면 좋겠고 네. 저도 앞으로 잘 알아가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클로징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클로징에서도 다음 주 방송을 예고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 방송일은 5월 4일인데요. 어린이날 하루 전이죠. 그래서 올해 어린이날은 좀 더 뜻깊습니다. 100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날 특집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늘 말씀드리듯이 저희 수어를 배웁시다는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 OBN 104.9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저희만의 수어를 배웁시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이름이? 썸네일? 네, 썸네일이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 네, 혹은 오픈 카카오톡방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태연의 잊어버리지마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채율 수어통역사, 패널의 박진희 PD님, 제작의 박지원 PD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살며시 시린 내 손 잡아줄 때 차가운 세상에 지친 내 맘을 온기로 감싸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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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 눈에 담긴 너의 얼굴 내 품에 잠든 너의 모습 멈춰서면 해꽉 잡은 두 손 놓치면 안돼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